서울 수도권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흐름 창출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 직장인도 소액 투자로 월 200만 원 이상 창출할 수 있다면 파이어족이 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다이애나 킴 변호사님 모시고 해외 부동산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안녕. 나는 미국 뉴욕 뉴저지 변호사 다이애나 킴이야. 작년까지 미국에서 부동산 변호사로 계속 활동을 해왔고, 작년에 한국에 나와서 미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며, 범죄 피해자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나의 현 자산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2011년도에 일단 공장에 먼저 매입을 했거든. 그래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렸고, 지금은 한 달에 2,8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어. 그리고 하나는 단독주택인데 방 4개, 화장실 2개. 렌트로는 한 480만 원 정도 돼. 미국에 있는 물건이야? 다 미국에 있는 물건들이야. 뉴저지에 다 있었어. 글로벌하게 저금리에다가 유동성도 엄청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 우리나라도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거든. 근데 미국 상황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야.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완화 정책으로 돈을 계속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집을 사대는 거야. 집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게 되면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이 공급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노베이션이랑 뭐 집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건물 자재 그 가격 자체가 너무 뛰니까 너무너무 가격이 높아지긴 했었어. 코로나 백신 나오고 하면서 좀 안정기에 지금 접어들긴 했어. 근데 지금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잖아. 그래도 영주권도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물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냐 아니면 미국인이냐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냐 그걸 가려. 근데 비거주자라고 해서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더 이자율이 거주자보다 0.5%에서 뭐 1% 정도 높아지는 거? 그 정도지. 대출도 나오고 집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영어를 못한다.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은 특히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이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잖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다 변호사를 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1세 자녀들, 2세들이 변호사가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한국말을 하는 변호사들도 너무 많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 지금 한국 부동산 투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세금이 정말 첩첩산중이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맞아. 근데 미국도 세금이 센 나라 아니야? 아니, 그렇지는 않아. 취득세가 없어. 매입을 하게 되면 등록비라고 한 100불 정도 나오거든. 한 12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나는 거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만약 내가 실거주를 하잖아. 그럼 그게 다 공제가 돼. 50만 불까지 부부 합산.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안 했다고 하잖아. 15%에서 20% 정도만 내면 돼. 양도소득세를 지연을 하거나 미루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집을 샀는데 한 몇 년 후에 팔아.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 내가 실거주를 만약에 안 했다면. 1031 익스체인지라는 또 시스템이 있어. 그거랑 비슷한 가치의 건물을 또 사잖아. 그러면 6개월 안에 매입만 하면 그 양도소득세가 지연이 돼. 아, 그 집으로 마치 넘기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두 번째 집을 또 해서 몇 년 있다가 또 팔아. 그러면 6개월 안에 또 비슷한 가치로 또 올라가잖아? 아니면 더 비싸거나? 그럼 또 지연돼.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미뤄지는 거야. 보유세는 좀 높지 않나? 보유세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것도 주마다 달라. 근데 미국은 부부 합산 10,000불까지 재산세가 소득공제가 돼. 그리고 뭐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감가상각이나 여러 혜택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오히려 안 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이것저것 빼다 보면. 고정관념이 미국은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엄청 많이 낸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사실이랑 다른 거구나. 전혀 달라. 한국에서는 중과세가 붙잖아. 근데 미국은 10채를 가지고 있든 100채가 가지고 있든 중과세가 없어. 그 미국 정책 자체가 그래. 부동산을 누군가 외국인 투자자든 뭐 국내 투자자든 와서 공급을 계속 해준다면 매입 가격 자체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계속 줌으로써 계속 투자를 하게 만들어. 이게 임대 공급을 좀 늘린다는 차원으로 투자를 열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혜택이 진짜 많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많이 필요할 것 같단 말이지.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 나는 솔직히 한국 와서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15억 정도 한국에서 하는 것들이 미국에 가면 한 5억, 4억에 살 수가 있고 되게 럭셔리한 빌딩들 있지, 콘도 같은 거. 그런 데가 지금 4억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 월세 자체는 방 하나짜리가 한 48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어.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4억대라고 하면 월세 100만 원 나오기가 되게 힘든. 맞아.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 시스템이 있잖아. 근데 미국은 그게 없거든. 그럼 대출을 받아야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그 외국인은 대출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격려를 해.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 그냥 이자율이 살짝 달라지는 것뿐. 근데 그것도 은행마다 다 다르고 그 기간마다 다 달라. 미국에서 거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도 되게 크고 그 신용 점수 그것도 너무 높다 싶으면 뭐 이자율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를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80% 정도가 대출이 나와.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에서 30%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매입 가격에. 그리고 나머지 70%가 나오는 경우. 그게 제일 흔하긴 해. 외국인한테는 보통 고정금리보다는 그 변동금리가 많이 나와. 근데 나는 그거는 별로 추천은 안 하고 투자자니까 하이브리드가 있어. 7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야. 근데 원래 고정금리보다 더 싸게 고정금리를 줘. 7년 정도는 보통 금리보다 낮게 시작을 해서 그 후에는 뭐 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좋은 거는 이제 대출을 갚다 보면 내 자본이 올라가잖아. 그거를 미국에서는 에퀴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에퀴리가 높아져.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값까지 올라가면 내 에퀴리가 더 많아지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첫 번째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에서 조금 기다리면 또 시세 차익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세 번째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시세 차익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항상 조금씩 계속 올라가. 막 한국처럼 뭐 몇 달 만에 몇 억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가. 달러화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돈 흐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건 조금 복잡하긴 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은행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들 다 제출해야 되고 뭐 세무서에 가가지고 뭐 자금 출처부터 다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사잖아. 그러면 어떤 수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한국이든 미국이든 둘 중에 하나에는 신고를 해야 돼. 미국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아.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다? 미국에 신고를 한 거랑 한국에 신고한 거랑 거의 2배 차이가 나. 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혜택들이 더 많아.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공제돼. 거의 다가. 관리비, 변호사 비용, 세입자를 들었으면 옵션으로 뭐 냉장고나 이런 거 다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다 공제돼. 빌딩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가상각 가능하잖아. 그것도 빼고 내가 왔다 갔다 세입자를 관리하려면 여행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행 비용도 다 공제돼. 그러면 미국에 이제 보고하고 거기서 만약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내면 그냥 국내에서는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는 거야. 이중과세는 없거든. 그럼 그 돈을 내가 다시 한 원화로 들여올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상관없어. 이미 자금 출처가 있잖아. 내가 미국에 투자했다는 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나갈 때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그 은행에다가 보고를 내야 돼. 내가 아직도 그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그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렇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절차 자체가 되게 복잡해. 계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 그런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텝 자체가 진짜 복잡해. 대신 이제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한 거지.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잖아? 그러면 일단 예산을 먼저 알아봐야겠지. 자기가 신용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변호사를 알아봐야 돼. 그리고 그 현지 중개업자를 알아봐야 돼.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팁이 주마다 법이 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랑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돈을 매도자한테 직접 안 보내. 왜냐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에스크로 회사가 중간에서 제3자가 맡고 있어. 변호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모든 게 클리어가 됐을 때 돈 풀어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 그럼 그때 매도자한테 들어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타이틀 회사라고 또 개입해.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국의 등기부 등본 같은 걸 떼어가지고 여기에 소유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매도자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저당이 잡힐 수도 있잖아. 타이틀 보험이라고 또 들을 수가 있어. 소유권이나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면 타이틀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지. 근데 한 1,000불 정도 돼. 한 100만 원 정도? 그거 내면 또 보험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뭐 하나 물건을 거래할 때 부대 비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 6억 정도의 집을 한다고 하면 2, 3만 불은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 한국에 살고 있으면 내 세입자 관리를 못 하잖아. 드리고 내보내고 뭐 관리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 그 회사에 세무사부터 변호사, 뭐 부동산 중개사들 전문가들이 다 껴있어. 그러면 월세 받은 거의 10%를 관리 비용으로 내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줘. 어쨌든 다른 나라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니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게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게 가격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투기고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 가치를 만드는 거는 그거부터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투자의 경험이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데다가 투자하면 문제가 생기겠지, 당연히. 어떤 지역의 특색이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입지를 보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서 난 투자를 하길 원해. 또 한 가지는 사전 융자, 승인을 받는 거를 추천을 해. 그러니까 융자를 내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은행이든 대출기관에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다 내고 나서 거기서 대충 금액이 나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그리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줘. 집마다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퍼를 한 5군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서류에 그 집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럼 보통 매도인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그 서류랑 같이 보내는 걸 나는 추천을 했거든.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자기 집 마련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이 좀 무너지는 세상이잖아. 좁은 공간에서 내 꿈을 무너뜨리고 막 되게 비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를 조금 깨닫고 좀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 진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화랑 시스템이랑 다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 너무 무서움에 자신의 꿈을 그렇게 버리지 말고 그냥 아자아자해서 날개를 펼쳤으면 좋겠어.